자, 오늘은 그 한라 IMS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요. 조선 기자재 만들고 또 선박수리 서비스도 하는 회사죠. 작년 매출이 1,000억 원을 넘었더라고요. 1,040억 원. 올해는 심지어 1,200억 원을 목표로 한다는데 특히 그 광양조선소 인수하고 나서 실적이 완전 폭발적이던데요. 이거 정말 매력적인 투자 기회 아닌가요? 딱 봐도 성장세가 엄청 보이는데. 네. 1989년에 세워진 부산 회사죠. 조선기자재랑 산업플랜트,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박수리 서비스. 이게 주력 사업입니다. 외형 성장은 분명 눈에 띄긴 하는데 글쎄요, 이걸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광양조선소 인수가 뭐랄까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맞지만 이 성과가 계속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아니, 왜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세요? 제품 라인업만 봐도 엄청 탄탄하잖아요. 선박 상태를 막 정밀하게 재는 계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핵심 부품인 밸브, 안전을 위한 가스 감지 시스템, 통합 제어 시스템까지. 이거 뭐 거의 모든 종류의 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특히 저는 그 레이더 기술, 자체 개발해서 국산화했다는 거, 이게 원가 경쟁력 확보에 진짜 엄청난 강점이라고 보거든요. 스페어 부품이 이익도 높다고 하고요.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. 물론입니다. 핵심 기술인 그 정밀 계측이랑 제어 시스템, 특히 그 선박 평형 수수위 측정 시스템이나 밸브 같은 거예요. 국내외 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20% 넘는 건 사실이에요. 그건 인정합니다. 근데 레이더 국산화로 원가 경쟁력 높였다고 해도 여전히 뭐 콩스버그나 에머슨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. 경쟁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리고 그 환경 규제 때문에 BWTS, 그러니까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나 AMP, 육상 전원 공급 장치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AMP는 솔직히 아직 수익성이 거의 없어요. 뭐 미래 투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당장 돈 버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. 아, AMP 수익성은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. 인정합니다. 네. 근데 광양조선소는요. 이건 진짜 다르잖아요. 작년에 7,000톤급 배 들어 올리는 플로팅 도크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수리 사업 시작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벌써 매출 30억이에요. 7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하고요.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30% 수준이라니 아니 이건 진짜 대박 아닙니까? 회사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죠. 네, 그 광양수리조선소의 단기 성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. 연간 배공 매출 목표도 뭐 가능해 보이고요. 월 2척 수리 가능한 현재 설비랑 그 500m짜리 암벽도 자산이고요. 하긴 그래요. 근데 이 30%라는 사실 좀 이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?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이 있어요. 최근에 중국 대형 조선소들이 세 배 만드는 신조선 건조에 막 집중하면서 그 수리 물량이 국내로 좀 몰리는 그런 반사이익 효과가 컸거든요. 근데 이 환경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좀 불확실해요. 게다가 플로팅 도크가 딱 1기뿐이고 당장 증설 계획도 없다는 점도 뭐랄까 추가 성장에 좀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도 실적 자체가 기대 이상인데요. 올해 매출 목표 1,200억 원에 영업이익률 15% 이상 잡았는데 1분기 실적은 이걸 훨씬 뛰어넘었잖아요. 그쵸?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목표 달성은 당연하고 초과 달성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맞아요. 그건 주로 선박 서비스 부문, 그러니까 수리 쪽 이익률이 워낙 높았던 덕분이죠. 근데 매출 구조를 좀 뜯어보면요. 중국 조선 소양 비중이 거의 50%에서 60%에 달해요. 상당히 높죠? 물론 뭐 중국 내수 시장 공략하려고 현지 공장 일부 빌리고 보세구역 활용해서 원가 한 7% 정도 절감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그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외부 변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. 만약에 이게 중국 선박 발주량에 영향을 준다, 그럼 한라 IMS 실적도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높은 중국 의존도는 이건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. 아예 리스크 없는 성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? 중요한 건 그걸 상쇄할 만한 기술력이 있느냐죠. 한라 IMS 보세요. 특허만 70건이 넘고 각종 국제 성급 인증, 품질 인증 다 갖췄잖아요. 국책 과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. 옛날에 그 한수원, 한국수력원자력에 육상 플랜트 설비 납품한 경험으로 있고요. 이건 다른 분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증거죠. 그리고 미래. 2028년까지 무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잖아요. 또 광양 부지 활용해서 해상풍력 구조물 사업 진출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데 이 정도면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?
네, 기술 개발 노력이나 인증 확보 당연히 중요하죠. 기본입니다, 근데. 뭐랄까, 최근에 R&D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던데 물론 이게 국책과제 수주 덕분이라고는 해도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투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한수원 납품 실적이나 해상풍력 진출은 아직은 그냥 가능성 단계잖아요. 이게 실제 매출이나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시간도 꽤 걸릴 거고 투자도 더 해야 하고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긍정적인 지표 몇 개만 보고 미래를 너무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한라 IMS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기반 위에 선박술이라는 아주 수익성 높은 신사업 날개를 달았고요. 거기다가 친환경 스마트 기술이라는 미래 동력까지 착착 준비하고 있잖아요. 이건 뭐 성장 스토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. 안정적인 기존 사업, 그리고 성장성 높은 신사업, 미래 기술 투자. 이 조화는 뭐 이상적이긴 합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시장 의존도 문제라든가 수리 사업의 고수익이 계속될지 여부, 또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언제쯤 실제로 성과를 낼지 이런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결국 이 변화하는 해양산업 환경 속에서 현재의 강점을 어떻게 지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죠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하네요.